참 이게 저희가 이렇게 연타로 좀 더러운 고위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참 근데 진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단에서 그 아래에서도 하루하루를 너무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고, 또 거의 뭐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은 몸으로 뛰면서 거의 뭐 봉사하다시피,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시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대접, 제대로 된 이게 대접 정도도 아니죠.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지금 채팅창에서 보내주신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울산 자살 공무원, 인간이기에 존중받고 싶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 울산 중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셨던 A씨, 35세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35,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35의 나이에 공무원이십니다. 사회복지사이신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신데요.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은 사투보다도 치열하다. 내 모양이 이렇게 서럽고 불쌍하기는 처음이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자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열심히 버티라고 사람들이 말해주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이분 앞으로도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도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병원에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29살의 공무원께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또 지난달 26일에도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32살의 여자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 3분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분 A씨, 울산 중구의 공무원 A씨 역시도 올해 1월에 임용이 돼서 울산시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9일에 울산시 동구 대왕암 울기등대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시다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공무원 되시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시면 야 다행이다,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합격의 기쁨도 잠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면서 고된 노동, 과다 업무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서 원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거의 업무 때문에 지금 지난 2주 동안은 울산 중구 본가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일 가까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주민센터 근처에서 출퇴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원 업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을 했고요. 주민센터로 이관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업무까지도
맡아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요.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은 직접 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보니까요. 사람 수가 워낙 적고 이런 분들이 다 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수가 워낙 달리다 보니 제대로 그 복지를 해주지 못하고,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업무는 밤새 일을 해도 끝나지 않고 주말에 풀근무를 해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끝나지 않고, 네, 그랬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분 한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 분이나 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벌써 3명입니다. 올해 들어서. 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우리 사회 복지에 뭐 사각지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복지가 그만큼 너무 지금 빈약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하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공무원들 역시도 아주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 수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난 2명의 죽음을 자기 앞서 돌아가셨던 분들 죽음을 자신들이 나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유서를 끝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약하고 못나서가 아니라 도저히 존중받지 못하는 삶,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조차도 받지 못하는 삶, 그저 공공조직의 말단에서 온갖 지시 명령, 그러니까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다 이런 분들에게 다 시키면서 위에서 부려먹는 사람들은 이것 보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추잡한 일들을 벌이면서 돈을 긁어 모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회를 꾸려나가는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말단해서 거의 삶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거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 있는 모양인데요. 35세 가장이었잖아요. 아직 정말 갓난아기일 텐데요. 남겨져야 하는 아내와 자녀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참 이런 엄한데 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더욱더 이게 안전해지고 삶 살게 되려면 우리가 제대로 뭐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대로 꿈을 꾸려면 등 붙이고 등 비비고 잘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집이 마련돼야 됩니다. 안전한 가정이 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그것도 정작 공무원의 집도 우리가 그렇게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조차도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어떨까? 참 걱정이네요. 그렇죠? 아우, 네. 아우, 눈물 나. 딱 내 나이 우리 가족 모습인데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참 얼마나 더 하시고 싶은 일들 많으셨을까? 참 오랫동안 이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얼마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해보겠다 생각하면서 좋은 뜻을 가지고 또 하셨겠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사회에 보탬이 돼봐야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의 꿈을 꺾으면서 대체 누구의 꿈을 이뤄질 수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 여쭙고 싶네요. 그죠?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여러분들이 술 한잔 땡긴다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술 한잔 해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아의 노래예요. 아까 방금 나가신 경화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든 사람에게는 뭔가 가벼운 위로 이런 것보다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옆에 많이 힘드신 분들 참 많잖아요.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곁에서 술 한잔 같이 해주시고 밥 한번 같이 먹어주시고 어깨 좀 두드려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발칙한 뉴스도 항상 함께 할게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발칙한 뉴스 내일 10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